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부터 당 안에서 나오는 경선 연기론, 또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 대출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형수와의 통화 녹취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만난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깼습니다. 사과를 한 송영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 시간이다. 이렇게 또 조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국 사태 문제는 이미 정쟁의 수단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특히 당대표께서 입장을 내셨으니 저는 뭐 당원으로서 당대표 현 지도부의 입장을 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 대표의 부동산 정책 중 세제 완화 기조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그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취득, 보유 또는 처분 과정에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최대한 부과를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선 9월 대선 후보 경선의 연기론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주로 주류 친문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권 내 여론조사 선두 이 지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지도부가 이끈 4.7 재보궐선거 번복 공천까지 거론하면서 못을 박은 겁니다. 뭐든지 원칙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이 안 그래도 그 공천 안 하기로 한 그 당규 바꿔서 공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를 고치지 않고도 합의를 하면 주자들이 합의하면 지금도 가능하다 늦추는 게. 국민들께서는 또 바꿨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이렇게 친문과의 관계 설정이 여전히 숙제란 평가를 받는 상황. 하지만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강성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지지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마음을 이끌어내실 생각이십니까? 당내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고 국민에 맞추어서 가면 저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로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어온 건 이른바 형수 통화 녹취입니다.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야 그런 극단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때 될 때마다 사과드리고 12년 전보다 지금의 이재명은 더 성숙하고 더 많이 자랐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사실상 대선판에 뛰어든 이 지사는 공식 출마 선언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런 만큼 지지율 경쟁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습니다. 아직은 포장지밖에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내용물이 점점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내용물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포장지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지요. 그러나 본인의 미래 구상, 그 실현 가능성,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뒤를 잇는 기본금융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코로나 능동 감시 중이어서 불참했습니다. 기본금융의 핵심은 기본대출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입니다. 서민들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은 엄청난 고리에 20%가 넘는 이자를 납부하다 보니까 실제 소비 여력도 없어지고 양극화도 점점 심해집니다. 약 1,000만 원 정도를 3% 미만으로 이렇게 소액을 장기로 빌려주면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내놓을 1호 공약도 기본 시리즈와 맥이 닿아 있을 걸로 보이게 하는 대목입니다. 1호 공약 있으신가요? 아직 선언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경제 문제의 핵심은 모두가 성장의 결과를 함께 누리는 포용 성장의 길입니다. 그 포용 성장이 가능한 건 결국 공정한 성장이죠. JTBC 안지연입니다.